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 뉴스를 좀 검색하다가 보니까 뭐 주담대가 6% 얘기가 나오네요. 네, 잠깐만요. 네, 네, 6% 얘기가 나와서 아직 6%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5%를 이제 윗대가리는 이제 6% 5%대가 나왔는데 이제 곧 6%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죠? 네. 근데 문제는 B2 영끌 한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영끌 B2. 배경은 MBN 옛날에 종합 기사인데 김주아 앵커가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있죠. 여자가 예쁘다. 이제 이거 이 차원을 넘어서 멋있다. 어쨌든 남자가 남자 멋있다고 할 때도 있고 남자가 여자 멋있다고 할 때 있잖아요. 김주아 앵커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시크하면서, 그러니까 지적인 미인. 네. 앵커들을 그런 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모자란 건 우리 와이프보다는 좀 덜 예뻐서 그게 조금 아까운데 어쨌든 멋있어요. 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주택대출금리 6% 시대 초읽기, 영끌 비투족 영털 벼락빗거지 된다. 예, 제일 밑에 거는 제가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자, 뉴스를 한번 얼른 보고 과연 6%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검색을,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이렇게 주택대출금리 6% 시대 초읽기, 숨죽인 영끌 비투족 갖고 이제 기사가 많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오늘 고승범 위원장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인터뷰인지 뭐 무슨 회의를 했는데 뭐 녹취록이 나온 건지 어쨌든 기사에 고승범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예요. 물가 상승,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에 시장금리 요동. 진짜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국채금리까지 난리야. 금융채 지표 고정형 주담대금리 5% 중반대로 올라서 이렇게 올랐었대요. 진짜. 야, 하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주담대 6% 진입 임박. 자,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2006년도 말 2007년도 초에 버블7 무너질 때 딱 이 상황이었어요. 데이터를 보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두 가지 영상을 올렸었죠. 물가, 소비자 물가가 3.2% 전년 동월비 폭등해가지고 1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 아파트랑 어떤 관련이 있냐, 이 영상 한번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에서, 헤럴드 경제가 보통은 되게 약간 보수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아파트 상승론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무슨 아파트가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썼어요. 충격적인 기준금리 2% 전망, 2주열 쫄리냐? 헤럴드 경제에서 저는 그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간다는, 물론 이제 헤럴드 그 회사 차원의 전망이 아니고 그런 이제 인터뷰나 이런 취합된 기사를 썼다는 게, 그것만 해도 전 대단하다고 본 거거든요. 즉 보수 언론 중에서도 약간 다주택자, 투기꾼, 그다음에 토건족 이쪽을 대변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취했던 언론사들이 약간씩 조금씩 이제 하락 방향에 대한 우려, 이런 거에 대한 그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게 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기사가 이거죠. 뛰는 물가 잡기, 기준금리 2%까지 가나.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가 1.75%까지 선 반영하고 있다. 근데 골드만인가? JP모건인가 보니까 2%까지 선 반영한 것도 5번 올리는 거를 선 반영한 게 지금 채권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국채 시장에. 뭐 그 뉴스도 있었어요. 그건 오늘 나온 거야. 금통이 이번 달에는 추가 인상 시그널 촉각. 그러니까 이번 달 올리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추가 올리는 거를 어떤 정도의 강도 있게 발언하느냐, 이제 그 시그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 한경아운가 SBS 비즈인가 보니까 어쩌면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26일인가요? 금통위에서 빅스텝 0.5% 올린다는 그런 전망에 또 그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물론 아직 한 20일 넘게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물가 오르거나 해외 금리 올리거나 매파적인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0.5% 빅스텝 하는 거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나 차주나 모두 이자보다 눈덩이다. 그동안 좋았던 시절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폭등한 거 그래픽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아파트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간단하게 뉴스 나온 김에 브리핑을 한번 할게요. 자, 전년 동월비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10.7% 지난달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8.3% 나왔어요. 우리는 7.4% 나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비 3.18%, 3.2% 나왔어요.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금리와 기준금 물가 기준금리를 제가 해놨죠. 자, 보시면 금리 올라가죠. 아니, 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해 금리 올렸죠. 그 다음에 이때 물가 올라가죠. 근데 안 올렸어요 우리가. 근데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따라 올렸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2010년대에 기준금리 5번 올린 거는 미국 기준금리가 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4.6%까지 갔어요. 4.7%까지. 2%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5번 올렸죠. 근데 이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아파트가 폭락했었죠. 이때 기준금리 올릴 때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물가는 안정됐는데 미국 기준금리 올리는 바람에 따라 올린 거는 아파트가 상승했어요. 2006년도 7년도에. 그 다음에 이번이 미국 기준금리 안 올리는데 불구하고 우리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 한 번 올렸고 이번 달에 또 올리겠죠? 앞으로 몇 번 더 올리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과거 사례를 제가 실질적으로 이 국면이랑 지금 상당히 똑같다. 고점에 물론 일시적인 고점이었지만 그 이후로 3년 빠진 거. 또 한 가지 제가 물가를 시뮬레이션 했죠? 시뮬레이션 이렇게 시뮬레이션 발음 잘해야 돼요. 자, 물가가 올라가서 기준금리를 지난 8월 달에 한번 올렸어요. 0.75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그럼 2번 올리면은 1%가 돼요. 아직도 코로나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가 1%예요. 1%. 아, 1.5 이건 여기구나. 여기가 1.25예요. 1.25. 코로나 여파로 기준금리 내리기 직전에 기준금리가 1.5%였어요. 물론 그 전에 1.75 여기 1.75가 있었고요. 1.75 여기 1.75인데 이게 연말쯤이면 1.75가 될 거라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거를 제가 6월달 7월달부터 했었죠. 근데 물론 이제 한두 달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어쨌든 5번 올린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5번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전에 전 세계 각국이 지금 40년 만에 기준금리가 턴하면서 올해 전부 돌리고 있죠. 기준금리 다 올리고 있어요. 선진국도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막 올릴 것 같고 11월 달에도 영국은 올린다는 얘기가 아마 팽배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랑 지금은 기준금리 갖고 얘기했잖아요. 기준금리 말고 시중금리, 신용대출금리,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 그 합쳐서 가계대출금리 그거와 아파트값이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국면이랑 비슷하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차트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실거래가 지수예요. 2006년 11월에 버블 세븐이 상투치고 2017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물론 이때 노도강 금강으로 올랐어요. 여기서 6년 연속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에는 8년 5개월 올랐는데 지금 8년 8개월째인가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버블 세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이 아니었어요. 막 7%, 8%, 10%까지 갔던 게 5%대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초저금리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4년 5년 동안 엄청 올랐지. 5, 6년 동안. 그리고 기준금리가 돌아섰어.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 왜 그래요? 몇 년 동안 빠지다가 한 1년 정도 오른 거 가지고 큰 부담이 되겠어요? 바닥에서 조금 들어섰는데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해. 아파트 올라. 근데 어느 임계치를 넘으니까 이거 버티지 못하는 거야. 왜? 저금리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 항상 저금리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고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조금만 빌리는데 저금리 함정되면은 금리가 싸거든. 예를 들어서 1억 빌릴 때 10%를 내던 사람이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1%일 때 1억을 빌리던 사람이 10%일 때 근데 금리가 10분의 1로 떨어졌어. 그러면 대출을 10배로 받는다니까. 왜? 그래도 나가는 대출금은 똑같잖아요. 그쵸? 그게 저금리 함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저금리로 있으면 괜찮은데 금리가 폭등하는 거야. 이렇게 못 버티는 거야. 근데 지금도 저 금리가 되게 낮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부담도 없고 특히 젊은이들이 연끌 비투를 한 거야. 연끌 뭐 그다음에 패닉바잉 하고. 근데 금리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올랐네. 근데 아직은 버틸만해. 그래서 아파트가 올랐어. 근데 이게 계속 올라. 그러면요 녹아나요. 녹아나. 못 오른다고. 이게 아파트가 꺾인다고요. 못 버티는 사람이 생긴다고. 대출금도 줄 뿐더러 만기 연장도 잘 안 되고 금리는 높아져서 10만 원 갚던 거 25만 원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06년 7년도 버블 세븐 상투기 무너질 때의 금리 상승기, 즉 그 당시에 기준금리 올랐던 거랑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시중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뭐 1000% 되면 어때? 시중금리가 낮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랑 같이 방향성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미 올라있는 시중금리에서 그 기준금리까지 올라버리면 머니투데이 기사도 나왔잖아요. 여기 딱 제대로 나왔네. 하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주담대 6% 진입 임박. 이게 이제 숨죽인 연끌족 비투족 큰일 났다 이거예요. 지금 한 6개월 1년은 괜찮을 거야. 뭐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 근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보통 그 뭐 30년 상환 만기로 하잖아요. 뭐 물론 그 전에 갚긴 하지. 이사 가면서 갚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2년 후 3년 후에 금리가 지금부터 2배 이상 처음에 대출 받았던 것보다 2배 이상 올라 있으면 이 그 뭐랄까 자기 생활의 계획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에 머니투데이, 그래도 머니투데이가 약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기사를 잘 쓰는 것 같아. 약간 좌파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기자는 좌파든 우파든 보수 꼴통이든 뭐 진보 좌파든 뭐든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네 무슨 건설사 이익 대변하려고 무슨 마케팅 회사처럼 기사 쓰고 그러면은 그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서민들이 얼마나 피를 보겠어요. 자, 우리 멋있는 김주아 앵커를 배경으로 해서 주택 대출금리 6% 시대가 이제 곧 온다. 제가 볼 때 한 두어 달 있으면 진짜 갈 것 같아요, 이거. 거기다가 이번 달에 코픽스 금리 또 엄청 오른 거로 발표될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녁 시간 뉴스 하나 가지고 자꾸 이런 경고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 뉴스를 봐도. 근데 어쩌다가 제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데이터로 보니까 진짜 위험하겠는데?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자꾸 반복되는 영상이지만 자꾸 뭐랄까 연끌이라든지 비투라든지 그거에 관해서 과거 금리 인상기에 어땠나를 아파트 값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들고 항상 여러분들 그 빚을 냈더라도 위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하다가 알면서도 당하는 게 빚인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